왕과 중전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던 채령, 그러나 이것을 잘하는 중전. 채령에게 상께는 네가 직접 아뢰거라 하면서 무언의 압박을 가합니다. 중전 친정집에 연회에 초대된 태종은 민씨 일가의 기세를 꺾어주는데 민씨 일가를 경계합니다. 형과 동생을 죽인 죄책감 주변의 시선에 마음둘 곳 없이 헤매던 태종. 다루기 쉬운 채령에게서 휴식을 갖고 채령은 왕의 아이를 잉태하게 됩니다. 중전은 몸에 좋은 약재를 하사하나 채령은 의심을 갖게 됩니다. 대사가 아닌 눈빛 분위기로 여자의 심리를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채령의 캐릭터는 왕과 중전을 한 다리씩 걸치고 줄타기를 하는 아슬아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허나 중전에게 적수가 되지 못하고 당하기만 하는데요. 잘 덤비다가도 또 잘 꼬리를 내려요. 그런 채령에게 중전은 예정 때문인지 진심 어린 충고도 많이 합니다. 쓸데없는 일에 발 담그지 말라는 등. 그러나 채령은 그 앞에서만 알아듣는 척하고 얕은 술수를 계속 부립니다. 상관인 의빈권씨 정혜공주에게도 건방지게 덤비다가 왕에게까지 알려지고 천박한 티를 팍팍 내는데요. 그게 또 이 드라마에서 채령의 매력이기도 합니다. 하여상은 직접적으로 채령을 나무라진 않습니다. 그래도 눈치 빠른 채령은 알아서 쫄아요. 그리고 또 잔머리 삼매경에 빠집니다. 그거밖에 할 일이 없겠죠. 궁궐에서. 채령은 수준이 딱 맞는 안성군 이숙번과 또 하나의 외줄타기를 시작하면서 앞날의 파란을 예고합니다. 태상왕 이성계의 반란이 동북면에서 일어나고 이를 미리 눈치챈 중전은 태종에게 비책을 알려줍니다. 태상왕을 홀로 가서 만나 단판을 지으라고. 태종은 하륜을 통해 관리를 맡기고 하륜에게 이숙번에 대해 의중을 떠봅니다. 한때의 동지가 영원할 순 없겠죠. 드라마 전반적으로 구중심궐의 암투와 내적 갈등, 긴장감이 팽배했습니다. 하룻밤을 뜨겁게 지내면서도 상대가 뒤통수 치지 않나. 또 뒤통수 칠 생각을 하고 밥 한 번 먹는 자리에서도 기세싸움하면서 소화는 잘 될런지 저렇게 긴장하고 살았다면 왕일지언정 왕도 아니고 중전도 아닐 것 같습니다. 아마도 작가는 태종의 왕위 유지에 대한 불안한 심리를 중점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중전에 대한 열등감 같은 것도 작가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처가덕 보는 사위랄까. 그러면서 좀 불편해하는 지금까지의 역사 드라마에 나오는 태종의 이미지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빈권씨 정혜공주는 한가로이 거문고나 켜고 맘 편히 지내는 인물로 왕이 국사를 맘 편히 얘기해도 새어나가지 않는 있는 듯 없는 듯 살아가는 여인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던 태상왕에게 태종은 아버지의 건국이념을 따라 다시 한양으로 천도하고 권무세도가 중전 민씨일가를 포함하여 척결하여 백성근본에 나라를 세우겠다고 다짐을 하고 아버지 이성계의 인정을 받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화혜를 주선한 게 며느리 원경황후인데 며느리를 쳐다보는 시아버지의 눈빛이 아주 오묘해요. 고맙다는 건지 네 팔자가 사납겠다는 건지. 이에 반해 원경은 자기 계획대로 된 것에 기뻐하며 시아버지를 맞이합니다. 인생 참 그렇죠. 남한테 함부로 호의를 베풀게 안 되나 봐요. 그게 언제 부메랑이 되어 내 신부를 도려낼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원경은 1405년 왕자 성령대군 이종을 순산하고 상은 기뻐합니다. 우리의 감초 역할의 채령은 이를 기뻐하지 않고 시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인간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맘 편히 사는 정혜공주는 속은 모르겠지만 보이기에는 진심으로 중전의 순산을 축하합니다. 역시 배운 여자는 다른가 봐요. 크크. 아들의 출생과 같이 태종은 한양천도를 합니다. 새로 태어난 아들과 같이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려고 의욕이 하늘을 찌릅니다. 그러나 이는 피바람을 예고하죠. 천도 자체가 기존 권무세가의 힘을 약화시키는 시발점이죠. 극중 희생을 암시합니다. 그 첫 타겟은 중전의 집안 민씨일가. 중전은 늘 그랬듯이 태종과 민씨일가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참 모진 인생들 같아요. 태종이나 원경황후나. 도와주고 매맞는 격 인간적으로는 참 거시기한데 도움받았지만 내쳐야 하는 심정 그것도 맘 편치는 않을 텐데 왜 그렇게 사는지 역시 높은 자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닌가 봐요. 짧은 예고짤에 나온 영상과 공개된 내용을 바탕으로 7화 내용을 예견해 보겠습니다. 내가 열어갈 새로운 조선은 권세가 있다 하여 백성들 위에 군림하면 아니 되는 것이다. 태종의 말을 중전이 이어받으며 지아비의 뜻을 이어받는 중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에 오히려 당황하는 듯한 태종의 모습. 앞선 6화에서 예고했듯이 권문세도가 민씨일가 포함해서 척결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권력의 반은 우리 민씨들의 것입니다.
태종 왕위 등극에 혁혁한 공을 세웠고 태종 혼자서는 이룰 수 없는 일이었죠. 민씨일가 입장에서는 일종의 배신인 거죠. 주인공 원경의 관점으로 봤을 때 뛰는 놈이에 나는 놈 있다고 민씨 권문세족보다 더한 놈이 태종인 거죠. 지아비와 친정 관계에서 괴로워했을 원경의 마음이 미루어 짐작이 갑니다. 신하들의 임금을 찍어 누르려고 한다. 종묘와 사직은 만신창이가 되고 말아. 태종의 불안함은 극으로 치닫고 매회 태종은 가시방석에 있는 것 마냥 불안함을 보여주고 오히려 원경은 담담하고 대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종은 천도 이후 권문세족의 힘을 과감히 정리해 나갑니다. 세자를 앞세워 대전을 차지하려 합니다. 이에 민씨일가는 세자를 앞세워 대전을 차지하려 합니다. 이에 이숙번과 태종 하륜 등 왕권파와 민씨일가를 비롯한 권문세족과 한판 대결을 준비합니다. 실제는 태종이 가짜양 위소동을 일으켜 신하들의 본심을 떠봅니다. 이때 민씨 처남들이 걸려듭니다. 실패를 예견하듯이 중전은 나이 두 동생들을 죽이시겠습니까? 하며 동생의 구명을 부탁합니다. 아마 바로 죽이지는 않고 유배를 보낼 것으로 보입니다. 왕위 찬탈에 누구보다 목숨 걸고 도왔건만 또 왕권의 가장 걸림돌이 되는 외척 민씨일가. 인생 참 그렇습니다. 고려왕조에서 만민재상으로 명문가문이었으나 태종왕 위등극의 멸문지화의 위험을 감수하며 도화조 권세는 더 크게 얻었으나 그게 더 화가 되어서 멸문지화를 당하게 되니 중전의 아버지 민재가 가장 어리석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하늘 아래 태양이 둘일 수 없는데 가장 큰 실수를 한 거죠. 학문만 뛰어났고 세상 살아가는 지혜는 부족했나 봅니다. 앞날을 못 보고 내일 아침 미리 군사를 모으라. 저는 세자를 지켜야겠습니다. 상과 원경은 대립각을 세우는데 서로 죽일까 말까 갈등만 무지하게 합니다. 이런 권력 암투에 아버지와 어머니 외가가 피를 부르는 다툼을 보고 자란 양령은 심적으로 불안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술과 여자에 빠져 마음의 안식을 찾지 않았을까요? 권력에는 무관심해지고 7화에서는 한양천도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면서 기존 세력들과의 갈등 이를 해결해 나가면서 겪는 아픔 등이 메인 스토리가 될 것으로 예측해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초 채령은 이숙번과 합방까지 할지는 모르지만 이숙번과 같이 중전을 곤란케 할 계략을 펼치고 중전 원경황후는 미리 알아내고 또다시 채령에게 경고를 하고 채령은 또 꼬리 내리고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실제 이숙번이 궁녀를 건드렸고 개차반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메인 스토리와 사이드 스토리로 드라마는 전개될 것이라고 사료되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알림 설정해 두시면 다음 영상도 바로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